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정,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여러분, 윤창중도요 41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으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빠끔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를.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북한입니다. 북한. 대한민국 안보예요. 내가 무슨 뭐 이 정당 여의도만 내가 뭐 청와대 뭐 이런 데만 본 게 아니라 제가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 두고 봐라. 북한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제안을 발표했어요. 8월 15일 날. 그랬더니 이틀 만에 순항 미사일 2발을 쏴올, 2발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하는, 웃기네, 웃기고 있네, 이런 거다. 근데 고정세가 뭐라고 했냐면, 통일부 장관 고정세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야. 어제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박살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김여정이가 그냥 꼬박꼬박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이고 개 나발이 없이 그냥 윤석열 그러면서 이건 뭐 엄청난 인신공격을 퍼부은 거야.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그랬어. 이야. 북한이 성명서를 내놓는 걸 보면요, 기가 막혀.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참, 미치겠구만.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야?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제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제발 그놈의 남북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 그런 뭐 북한 뭐 핵 문제를 뭐 대화와 뭐 외교로 풀겠다니 그런 개떡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북한이 없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없는 것처럼. 일단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거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마디로 작사를 했어.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천 그거 아니냐? 이거 완전 표절이다 말이야. 김태우가 뭐라고 했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에다가 정치와 군사 분야까지 포함해가지고 남북 간 협력 관계를 하겠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가 이명박 정권 때 그거 만들었다가 김성환 지금 국가안보실장 또 고려대학교 현인택 교수 해가지고 쥐돌이 비핵 개방 3천을 만들었다가 만드는 그때 실무 총책임자가 김태우지. 그랬다가 9년이 지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잡으니까 그거 그냥 먼지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정치 플러스 군사 이게 성의가 있냐 이게? 김정은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완전히 사기치려고 하네. 이게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게 며칠 만에 그냥 무슨 담대한 구상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담대한 제안이라 했다가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 가지고 그 내용을 보라고. 북한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북한을 완전히 산업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완벽한 산업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산업국가에 필요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모든 인프라 다 주겠고, 식량 다 주겠고, 지금 장난치나? 김정은은 말이야.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야. 김정일의 아들이고 간단히 보면 안 돼. 자기 고모부 장경택이를 고사포로 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야. 김정은이가 그렇게 간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살만 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장을 보라고. 북남 문제를 꺼내들고 찝쩍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시간이 있으면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 지지율 떨어지고 이준석 갖고 헤매고 있는 거 그거나 해결해. 지금 이게 조롱이야 완전히.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못할 불안 속에 있는데 네가 무슨 담대한 제안을 하느냐? 네 자신을 알아. Know yourself야. 야, 이게 뭐야? 지지율 낮은 윤석열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진짜 폐부를 찌르는 악담이지. 폐부를 찌르는 악담이야. 지지율도 안 되는데, 아니 문재인이 지지율 60%, 70%, 80%대 문재인하고 무슨 운전자 어쩌고 하던 그 문재인이가 지지율 70%, 80% 될 때에
북한과 합의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끝났는데 지금 뭐냐? 김정은, 김여정이는 문재인의 사기꾼을 보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25%, 28% 지지율 갖고서 무슨 우리랑 상대를 하겠냐. 이거 완전히 정말 희롱조롱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늘상 항미 공조 운운하는데 순항미사일 발사 시간, 발사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냐? 이거야. 합참이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합참이 남포특별시 온천군이라고 발표했는데 평안남도 안주시라는 거야. 야, 너들 맨날 한미공조 운운하면서 야,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이게 끝나자마자 북한이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박진희가 미 국무부 장관 블링컨하고 통화하면서 북한이 회담 이것을 담대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미 국무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미 국무부에서 이건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실린 기사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 국무부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체제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어. 웃기는 소리 말라는 거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We will 그랬어. We will. 우리는 하겠다. We will.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그런 제재를 우리는 계속 유지할 것이고 언제까지? Until and unless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자신들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꿀 때까지, 그리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 완전 헛발질한 거야. 자, 미국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의지만 보이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건 완벽한 소설이란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윤석열의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자, 미국이 거절했지. 북한이 거절했지. 일본에서 아무 반응 없지. 그런데 무슨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1988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관계 정상화 그 선언을 지키겠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태영호야, 태영호. 김여정이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김정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관심이 있다는 것. 예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같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무 말 잔치야. 아무 말 대잔치야. 이게 윤석열 정권을 제가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실패하면 안 된다. 성공해야 한다는 그 충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리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애써 잊어버리면서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망했다. 외교안보도 다 망했단 말이야. 응? 정신 차려라 말이야. 자, 네 번째입니다. 박근혜 묻어버린 최보식,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를 했던 최보식, 지금 동아일보 대기자를 하고 있는 김순덕이, 그리고 지금 이하경, 중앙일보 부사장을 하면서 칼럼을 쓰고 있는 이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어제 말이죠.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그 김기춘 비서실장.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보고 시간을 일부러 30분, 그러니까 원래는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15분에 구조하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9시 30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세월호 침몰에 관한 첫 보고를 9시 반에 했는데, 원래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적인 구조를 지시한 걸로 조작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보고 시간을 30분 뒤늦게 10시에 첫 보고를 했는데 그 첫 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15분 만에 즉각적으로, 사실상 즉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2017년 10월 13일이야. 자, 기사가 나와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임종석이가 춘추관에 윤영찬이, 박수연이 이런 청와대 참모들을 데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2017년 10월 13일에) 2017년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 안에 박근혜 정권이 남기고 간 그 문서를 보니까 그 문서 안에 원래 보고를 9시 반에 했는데, 첫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30분 늦게 10시에 한 걸로 조작했다고 하는 그 문건을 찾았다 하면서 그 문건을 흔들어 댄 거야, 임종석이가. 네? 그래가지고 뭐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한테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청와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과 늦장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거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윤석열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어. 여기에다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4년을 때렸어. 김기춘이한테. 그 다음에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가 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때렸어. 근데 완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냥 생매장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세월호 침몰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 무죄 취지, 이거 무죄다, 무죄. 무려 5년의 세월이 흘렀어. 5년의 세월. 와. 아니, 박근혜 정권이 가는데 그 캐비넷, 국가안보실 캐비넷에 그런 문서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임종석을 잡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야. 조사하고 수사해서 쇠고랑에 감옥을 채워가지고 집어내야 돼. 김기춘 비서실장이 말이야.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무려 5년 만에 이게 무죄가 나온 거야. 다 무죄야, 다 무죄. 문재인이가 지지율만 떨어지면 반드시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국면 전환을 노린 거야. 이 소위 말하는 세월호 침몰 보고 시점 조작 사건,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지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김학의 법무차관.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거야. 전부 다. 이런 정말 천벌을 맞아도 모자랄 정치 공작 인민재판에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칼럼들이 있어. 네? 임종석뿐만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이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첫 번째 최보식이야.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한테 내가 호소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언론인들이, 대기자라는 인간들이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 참여했던 그 세력들을 난도질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야. 1000명을 불러다가 수사하고 그중에 200명 내지 300명을 징역 보내고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의 감옥을 보낸 이걸 한번 보라 이거야. 최보식이야. 조선일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바로 여기에서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게 나온 거야. 대면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청와대에 있지 않고 그 세월호가 지금 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350명, 400명이 지금 생매장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이런 야비한 루머가 만들어졌다 이게. 그 루머를 옮기는 기자 최보식은 책임이 없다는 거지.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이거예요.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최순실, 최서원 여사의 남편인 정윤회와가 같이 있었다는, 이런 날벼락 맞을, 이런 천벌을 맞을 칼럼을 쓴 거야.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하야! 그러니까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고 야비하고 교활한 언론 일이라는 조선일보 대선임 기자라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박근혜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이건 인격 살인이고 인격 테러를 한 거지. 이런 자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자, 최보식의 두 번째 결정적 칼럼이 뭐냐? 수많은 칼럼 중에서 박근혜 거울방에 대한 청와대의 불순한 침묵이야. 이거 보세요. 한 일간지에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입을 빌려 이렇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거울방 때문이었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거울방을 사방을 다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야. 거울로. 그 거울 때느냐고 다음날 못 들어갔다는 거야. 실무진이 관저를 손부르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다. 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때문에 취임 사흘이 지나서야 관저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옥중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제 더 떨어질 데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와 확연하게 대비된다. 이제야 대통령 자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완전히 이건 문재인 스피까지. 새 출발하는 정권에서 구악인 박 전 대통령을 더 자극적으로 다룰수록 환호와 박수 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야. 그 다음에 김순덕 칼럼. 네? 2016년이 병신년이에요. 병신년. 갑을병의 병신년인데 제목이 병신년. 박근혜를 병신년이라고 패러디한 거야. 병신년 대통령제 시해 사건이에요. 분명 박정희와 유경수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 제정 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최태민의 딸이자 호스트바 마담 출신 남자와 반말하는 강남 여편네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일일이 가르치며 국정을 주물렀다는 이야기다. 내가 이 칼럼을 보면서 내가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야. 대통령을 대체 어떤 마력으로 사로잡았는지
최순실은 내 딸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위해 대학 입시와 130년 전통의 사학까지 휘둘렀다. 뒤흔들었다. 하, 대통령은 석고대대해야 한다. 이름도 입에 올리기 고약한 병신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선, 부패, 섹스 스캔들. 대통령제를 시해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랬던 김순덕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처칠이라는 칼럼을 쓴 인간이야.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냐? 바로 김순덕, 조선일보 양세훈, 양상훈, 주필이야. 지금까지도 이준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껴안아야 된다. 김순덕, 정미경, 이준석 맘들. 김순덕 이런 칼럼 또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마약 중독자로 묘사합니다. 1961년 피그스만, 피그스만 침공 실패. 그 이유가 케네디가 향정신성 약물 과잉 탓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뭐냐? 박근혜 청와대에 들어간 향정신성 의약품과 의료용 마약이 무려 3,124정이고 이 중 2,504정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라는 거야. 최순실이 주사 아줌마를 불러 피로해소 주사를 놓는다면서 육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낳는 페치딘 같은 마약류를 섞었을지 알 수 없다는 의사들도 있었다.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마약 중독, 이 소위 말하는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마약을 섞었다 이가 최순실이가. 대통령이 늘 몽롱한 상태로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야 최순실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늘 몽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모르게. 최순실이가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 박근혜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이라면 진짜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 이상한 약을 마구 투약했기 때문이도 규명해야 한다는 거야. 이야, 정말 야다, 야.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이야. 피비린내 나는 무도회와 세월호 7시간. 정말 기도 안 찬다. 박근혜와 니콜라이 2세 두 사람의 비극적 몰락에는 사이비 종교의 냄새를 풍기는 비선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비웠다는 거야.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이런 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않고 넘어간다? 언론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요, 히틀러 정권에 참여했던 이른바 언론이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모조리 처벌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 거야. 기록은 무섭게 남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사라질 것 같아?